이 범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맞춘 사람은 였어요. 이모 씨가 자백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춘재가 갑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뉴스에 나가기 1시간 전에 보도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 800회 때 그 영상을 좀 자료 승인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갑자기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특정됐다고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 서서 전화를 받았는데 한번 자리에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제보를 받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경찰이 차관해서 한번 맡겨보자 해서 맡겼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분명한 거는 그 기술력은 갖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일부러 이제 구강세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체액이라고 하죠. 땀이나 침이나 혹은 뭐 정액이나 이렇게 몸 안에서 분출이 되는 것이 이제 묻었을 경우에 그게 그대로 남아만 있으면은 그 안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전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유성훈 교수 얘기가 이렇게 만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가 남게 돼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15개 정도의 세포만 있어도 증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번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모 씨가 화성 사건 9건을 포함해서 모두 14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걸 봤을 때는 자백의 신빙성 부분을 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8차 사건이 부각되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주도권은 거의 이춘재가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8차 사건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고 뭔가 쾌거해서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까지도 온 것 같거든요. 이춘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미 가석방으로부터는 멀어졌을 것이고 기껏 해봐야 지금 교도소 내에서의 편의 정도일 텐데 그걸 놓고서 지금 뭔가 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백된 거에 대한 신빙성과 충분한 증거를 한번 조사해보는 게 지금으로서 필요한 게 아닌가. 나왔을 때가 거의 이제 대본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녹화를 뜨려고 하던 상황이었고 물리적으로 이게 뭔가 내용을 추가시키기에는 사실은 뭐 아예 정보를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의심스러운 부분은 많이 있어요. 당시 범인이라고 특정됐던 사람은 소아마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과거의 범행들을 봤을 때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 아니면은 저지를 수가 없는 범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알기로 8차 사건의 범인의 그 채모가 그 집안에서 발견이 됐고 그게 동의원서 분석으로 인해서 아주 일치한 사람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DNA 대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진위 여부가 잘 밝혀지고 저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는 옛날에 교도소 간 지 얼마 안 돼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요. 어머니 계시고요. 예. 집안 같은 경우도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아버지가 뭐 되게 좋았던 사람, 그 다음에 평범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었다. 평이하고 되게 조용한 성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가장 들었던 의문은 뭐였냐면 이렇게 정보가 안 나온 사람도 참 드물다라는 거였거든요. 이 정도의 사건이고 이 정도의 실명 공개, 그다음에 얼굴 공개가 되는 사람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의 뭔가 한 번쯤 뜨는 게 최근에 그 시류를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걸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사람임은 분명한 것 같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춘재는 자신이 초등학생일 때 같은 동네에 살던 누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희도 이제 녹화를 뜨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가 떠가지고 잠깐 멘트만 추가했던 거긴 한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백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밝혀지지 않은 아주 내밀한 정말 그 비밀 이야기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밝혀낸 게 없기 때문에 가타부터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얘기해 준 것과 그다음 저의 상상력을 좀 보태자면 일단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제일 주목했던 부분은 노상에서의 시간이거든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노상에서 결박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대부분의 시기가 가을과 겨울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논두렁 그 추운 곳에서 1시간, 2시간씩 결박해놓고 뭔가 가학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특징적인 거는 보통의 강간살인 사건은 강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밝혀지기 두려워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건은 매듭을 짓고 묶어놓은 상태에서의 뭔가 이 가학행위를 하기 위한 게 목적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했었거든요. 팻 브라운 프로파일러도 본인이 신이 된 느낌을 가질 것이다. 박지성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분명히 이 사람한테 뭐 컴플렉스뿐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에서 뭔가의 경험적인 분명히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머님이 갔을 때 장판까지 태우라고 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계속 회피 반응이었죠.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머리가 아프다.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방송에 왜 그렇게 방송을 냈는지만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인이라서 빠졌을 가능성보다는 혈액형이 달라서 빠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쪽은 워낙 집성촌이기도 하고 서로 한 달이 건너면 아는 그런 시골 분위기였던 걸로 보여져요.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인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는 모든 형사들이 다 B형을 찾았었어요. 근데 실제 이춘재는 O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 대상에서 굉장히 배제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뭐 그렇게 볼 정도로 좀 허술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화성사건과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스타킹으로 목을 감는 행위라든지 그거는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게 처제 살인 사건에도 분명히 보여졌고 그리고 더 주목할 부분은 등기로 쳤단 말이에요. 그 상태만 놔뒀어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마지막을 목졸로 노리는 질식사로 만들었다는 거는 본인의 쾌감을 위한 거구나. 처제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일부러 감옥에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하고 갔다라기보다는 과거의 내 사건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나왔지만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죄송하다는 말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내 과거의 여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더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가석방 심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가석방의 가능성은 거의 100%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무기징역인 한해서 죽을 때까지 교도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만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이게 공소시효가 물론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더 과거에 소급 적용 안 되던 시기의 범행이기 때문에 이 건에선 지금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특별법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내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하나 싹 틀어줄까? 방송에는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교수님이 뒤늦게 예고를 보시고 나가는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거 나가는 거냐고. 그 내용 나가면 자기 큰일 난다고. 그 당시에는 자백 얘기가 없었거든요. 계속 부인한다는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을 때였고. 근데 자백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힌트?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랑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방송을 만들면서도 뭐 그런 비난도 좀 있었어요. 너무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았다. 뭐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8년 전에 방송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단순한 강간살인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잡히지 않은 누군가라는 생각들로만 남아있었던 것 같지만 저는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모든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인터뷰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일 최악의 미제 사건이라고 다들 표현을 하던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꼭 처벌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도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좀 얻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속 작품을 좀 생각 중이신지. 살인을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다뤄볼 생각은 있습니다. 연쇄살인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제일 놀랬던 거는 사실 이 범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맞춘 사람은 유영철이었어요. 분명히 화성 사건의 범인은 교도소에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